어느 날 나와 민수는 하굣길에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평소 나누던 게임 이야기를 하면서 걷고 있었다. 우리가 항상 다니던 이 길엔 철거 예정인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었다. 그날은 무슨 이유인지 그 옆을 지나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왜 사람들은 항상 그곳에 대해 이야기할까? 오래전 404동 아파트에서 일어난 기묘한 사건이 있었다. 그 소문을 듣고 그곳에 들어가 본 사람들은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사람들이 전해준 이야기는 아무래도 그곳이 철거 예정이다 보니 혹시나 호기심에 그곳에 들어갔다가 다치기라도 할까봐 그런 소문들을 퍼뜨린 것 같은 하나의 도시전설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일이 실제로 나에게, 아니 민수에게 이어졌다. 태훈아! 아니 대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아니야. 그냥 딴 생각 좀 했어. 짜식, 싱겁긴. 그래서 갈 거야 말 거야? 어딜? 유령단지. 사람들은 그곳을 유령단지라고 불렀다. 10년 넘게 비어있는 아파트. 새벽만 되면 불이 켜진다는 그곳. 하지만 진짜 이상한 건 그 불이 항상 같은 집 404동 1202호에서 켜진다는 거였다.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적어도 그날 그 일을 겪기 전까진 말이다. 태훈아, 진짜 들어갈 거야? 민수가 손전등을 켜며 나를 노려보면서 물었다. 겁나면 집에 가. 네가 가자고 했잖아. 그건 그냥 말이 그렇단 거지. 진짜 들어갈 줄 몰랐지. 우린 같은 고등학교 친구였다. 심심해서 버린 내기였다. 404동 1202호에 들어가서 사진 찍으면 치킨을 사주기로 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미친 짓이었다. 아파트 단지는 마치 멈춘 시간 속 같았다. 놀이터의 그네는 녹슬어 있었고 현관문마다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출입 금지와 구조 건물 붕괴 위험이라는 표시였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누군가 자주 드나드는 듯 문턱엔 새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야, 우리 말고 다른 거 들리지 않아? 민수가 속삭였다. 뭐? 위에서 뭐 떨어지는 소리 같은데? 그 순간 쾅 하는 소리가 계단 위에서 들렸다. 콘크리트 덩어리라도 떨어지는 듯한 소리. 우린 서로를 쳐다봤다. 그리고 동시에 웃어넘기려 했다. 에이, 바람 때문이겠지. 얼른 가자. 1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희미하게 녹슨 난간과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각 층을 지날 때마다 문틈 사이로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기침 같기도 하고 웃음 같기도 한 소리였다. 그때 민수가 내 소매를 잡았다. 야, 이거 100% 누가 있잖아. 나 진짜 느낌이 안 좋아. 누가 있긴 해. 우린 둘이잖아. 나는 일부러 장난스럽게 말을 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12층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켜졌다. 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꺼졌다, 다시 켜졌다. 그리고 꺼졌다, 다시 켜졌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마치 우리를 유도하는 듯 보였다. 야, 저게 그거 아니야? 그 불? 무슨 불? 그 사람들이 말하던 거, 새벽마다 켜진다는 그 불. 그 방이 바로 1202호였다. 문패는 반쯤 떨어져 있었고 도어락은 오래전부터 부서져 있었다. 문틈으로 어두운 실내가 보였다. 하지만 정말 이상한 냄새가 났다. 피와 곰팡이, 그리고 오래된 향 냄새가 섞인 듯한 냄새.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다. 민수야, 불빛 꺼졌지? 꺼졌어. 근데 민수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방 안에 누가 있는데? 나는 손전등을 들고 빛을 방 안으로 훑었다. 곰팡이가 핀 벽, 낡은 장롱, 그리고 방 한가운데 오래된 식탁 위에 놓인 접힌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엔 두 사람이 있었다. 여자와 어린아이. 둘 다 흐릿하게 번져 있었지만 이상하게 눈만은 선명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보고 있었다. 그 순간 식탁 밑에서 무언가가 부딪혔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고 민수가 손전등을 들이댔다. 뭐야 저거? 고양이? 아니었다. 빛이 비춘 건 사람의 손톱이 잔뜩 들어있는 유리병이었다. 야, 그거 놔. 나 안 건드렸어. 유리병이 굴러서 깨져버렸다. 그 순간 벽에 걸린 거울이 흔들거렸다. 거울 속엔 우리 둘이 아닌 3명이 서 있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다. 야, 우리 뒤에! 나는 반사적으로 돌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던 민수가 그대로 멈춰 있었다. 눈을 크게 뜬 채 몸이 굳어 있었다. 야, 민수야. 야.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다. 그건 여자의 목소리였다. 사진 돌려놔. 나는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 사진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러자 거울이 산산이 부서지며 방 안이 진동하듯 흔들거렸다. 민수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가 천천히 위로 돌아가고 있었다. 입에서는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1202호 아직 살고 있어. 나는 정신없이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따라왔다. 한 발, 두 발, 그리고 내가 멈출 때마다 같이 멈췄다. 도망쳐서 밖으로 나왔을 때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숨을 몰아내쉬었다. 그런데 고개를 들었을 때 아파트 12층 창문 하나에 불이 켜져 있었다. 404동 1202호. 불빛 속 창문에 두 개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1층에 먼저 도착해 있던 내가 한참을 기다려봤지만 민수는 내려오지 않았다. 하지만 혼자 다시 들어가기에는 그곳이 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나는 경찰서로 향하였다. 민수야, 조금만 기다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 문을 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숨을 고르며 신고 접수를 하였다. 저 친구가 사라졌습니다. 같이 404동 1202호에 들어갔는데 저 혼자 나왔습니다. 경찰관은 침착하게 내 말들을 기록을 하며 내게 물었다. 404동 1202호라는 게 어디 있는 아파트죠? 저기 삼거리 뒤에 있는 철거 예정인 아파트 있잖아요. 그 유령단지라고 불리는 곳이요. 아,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친구분이 본인이랑 둘이 들어가셨는데 404동 1202호 안에 어떤 이상한 여자가 있었고 그거에 선생님은 너무 놀라서 혼자 뛰어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친구분은 무슨 이유인지 안 내려오고 계신 거고요. 네, 맞아요. 김순경, 나 잠깐 다녀올게. 선생님, 같이 가보시죠. 나는 경찰과 함께 다시 그 아파트로 향했다. 밖은 이미 날이 밝아 있었다. 그렇게 나와 경찰은 404동 1202호로 들어섰다. 저 선생님, 여기가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그런데 친구분들은 안 계시고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에요. 분명 둘이 같이 갔단 말이에요. 네, 일단 친구분도 집에 돌아가셨을 수도 있으니까요. 선생님도 너무 놀라신 것 같으니까 일단 돌아가시고 내일 다시 방문해 주세요. 네. 그렇게 경찰과 그곳에 다시 방문을 하였지만 민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맞다. 사진. 왜 그것도 없었지? 나는 말을 잇지 못하였다. 다음날 아침 경찰은 CCTV 확인 조사를 끝냈다며 나를 다시 불렀다. 아, 오셨군요. 혹시 친구분은 연락되셨나요? 아니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아직 연락 못 해봤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았는데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어제 그 시간에 그곳에 올라간 사람은 선생님 혼자밖에 안 계시던데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곧장 민수에게 전화를 해보았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단 한 가지였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그 멘트를 들은 나는 마치 찬물처럼 심장이 얼어버렸다. 그날 이후 나는 혼자가 된 공포와 함께 살아야 했다. 민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현실은 차갑게 깨끗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날 본 여자와 아이가 찍혀 있는 사진과 민수의 그 얼어버린 듯한 표정, 그리고 404동 1202호의 불빛과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민수야,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나는 절대 혼자 그곳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민수에게는 미안한 말이었지만 나는 너무 무서워서 그곳에 다시 갈 엄두도 못하였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민수는 어디에 있는지조차, 그리고 민수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마치 민수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진 것만 같았다. 그리고 가끔 스마트폰 사진을 확인할 때면 그날 그 유령단지에서 본 여자와 아이의 사진이 내 휴대폰에 나타나 있음을 발견하곤 했다. 나는 그것이 너무 무서워 생각하고 싶지 않아 삭제도 해보고 휴대전화 또한 바꿔보았지만 여전히 다음 날이면 항상 똑같은 제목으로 다시 나타나 있었다. 그것의 제목은 1202.jpg였다. 시간이 흘러 그 유령단지는 결국 철거가 결정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공사는 계속 미뤄지고 있었다. 오허, 여기 진짜 철거해도 되는 거야? 위에서 그렇게 하라잖아. 오늘 안에 끝내라던데. 그날 첫 번째 굴착기가 404동을 향해 팔을 들었다. 그리고 아무도 이유를 모른 채 작업은 멈춰버렸다. 이봐! 여기 불 켜져 있는데? 그 빛을 본 순간 그곳에 발을 들이지 말았어야 했다. 여기 진짜 철거해도 되는 거야? 새벽 5시 짙은 안개 속 나는 낡은 안전문을 눌렀으며 현장을 바라보았다. 404동, 한때 수백 가구가 살았던 아파트 단지의 중심 건물이었다. 지금은 시멘트 가루와 철근만 남아있고 벽마다 누런 곰팡이가 번져 있었다.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동료 진수가 말하였다. 오늘까지만 하면 끝이야.
이 단지만 철거하면 끝난대. 싫어. 나는 무심코 웃었지만 속은 이상하게 울렁거렸다. 어젯밤 잠들기 직전까지 나는 그때 그날 12층에서 벌어진 일들을 떠올리고 있었다. 이제 이 유령단지도 끝이네. 나는 그렇게 속으로 속삭였다. 하지만 그 순간도 나의 귀엔 그때 그날이 아직 가슴 한켠에 남아있었다. 작업 시작 전 현장 관리소에서 인부 명단을 확인하던 소장은 말하였다. 오늘은 6명이라 태훈, 진수업, 형택, 강필, 영서, 그리고 신규자 한 명 있네? 신규자요? 아, 어제 급하게 들어온 사람이라네. 이름이 민수? 나의 손은 순간 멈췄다. 뭐라고요? 민수요? 그래, 와. 아니요. 그냥 낯익은 이름이라서요. 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때 사라졌던 민수가 설마 다시 돌아왔을 리도. 세상에 민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착각이겠지. 나는 속으로 혼자 중얼거리며 이야기하였다. 오전 9시 철거용 중장비가 404동 앞에 배치됐다. 굴착기에 팔이 천천히 올라가고 나는 바닥에 잔해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무전기에서 잡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태훈아, 들려? 네, 들립니다. 누구죠? 절대 올라가야지 마. 무전기의 소리가 뭉개져 들렸다. 그 후 다시 잡음만 남았다. 나는 무전기를 내리며 헛웃음을 쳤다. 이상하네. 신호가 안 좋나? 하지만 그 순간 굴착기가 갑자기 멈춰섰다. 기계는 꺼져 있었는데도 팔이 천천히 뒤로 젖혀졌다. 마치 누군가가 안에서 조작하는 것 같았다. 야, 형태야. 장비 왜 멈춰? 아니, 나 안 건드렸어. 다른 인부들이 달려왔다. 기계는 전원이 완전히 빠진 상태였다. 그리고 굴착기의 유리창 안에는 손자국 하나가 남아 있었다. 안쪽에서 찍힌 작고 또렷한 손자국. 마치 어린아이의 손자국 같았다. 점심이 지나고 나는 잠시 휴식을 하러 1층 로비에 앉았다. 그때 문득 위층에서 턱하는 철제 소리가 들렸다. 누가 위에 있나? 나는 무심코 계단으로 향했다. 12층으로 향하는 동안 그때 민수와 같이 계단을 오르던 때가 생각이 났다. 여전히 그곳은 눅눅하고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다. 그리고 층수를 확인해 보니 어느덧 12층에 도착해 있었다. 길게 늘어진 형광등 중 하나가 불규칙하게 깜빡거리며
그때 그 상황을 다시 마주하는 듯 심장이 빠르게 뛰어왔다. 복도 끝 1202호에 문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문틈으로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이건 그때 봤던 바로 그 사진이었다. 여자와 어린아이. 제목은 1202.jpg. 하지만 이번엔 사진 속 어린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손전등을 비추며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그 순간 방 안 구석에서 그때처럼 쿡 하는 기침 소리인지 웃음소리인지 헷갈리는 소리가 들렸다. 거기 누구야? 내가 소리치자 거울에 그것이 모습을 나타냈다. 그리고 낮게 대답을 하였다. 돌려놔. 그 음성은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공명처럼 여러 겹으로 울렸다. 나는 등 뒤에서 차가운 바람을 느꼈다. 예전에도 그러더니 돌려놓으라고? 대체 자꾸 뭘 돌려놓으라는 거야? 답답한 마음에 발밑을 내려다보자 깨진 유리 조각 사이로 민수의 모습이 보였다. 그때 사라졌던 당시 입고 있던 교복을 입은 채 여자 옆에 서 있었다. 그때 무전기가 다시 켜졌다. 태훈아, 들리나? 그만 나온나? 그 건물 철거 안 한대. 소장님의 목소리였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 아직 안 끝났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태훈이 니 거기서 나온나? 나는 말을 잃었다. 소장님, 대체 무슨 일이시죠? 니 거기서 퍼뜩 나. 그 순간 무전이 끊겼다. 딱 하는 파열음 뒤로 정적이 찾아왔다. 나는 무전기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복도 끝에서 어릴 적 민수와 같이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입고 있던 교복을 입고 있는 또 다른 내가 서 있었다. 아직 거기 있는 거야? 또 다른 내가 입을 열었다. 너는 그때 도망갔잖아. 그때 갑자기 벽이 흔들렸다. 건물이 무너지는 듯한 괴물 속에서 나는 바닥에 쓰러졌다. 벽이 갈라지고 유리 파편이 날렸다. 그때 1202호로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다. 발걸음 소리도 없이 공기 속에 떠 있는 듯 걸어 들어왔다. 사진 돌려놔. 그녀의 얼굴은 절반이 붉은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눈동자는 흰자만 가득했다. 당신 누구야? 돌려놔. 내가 있었던 자리로. 그녀가 손을 뻗자 나의 숨통이 조여왔다.
그리곤 내 존재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때 1층에선 철거를 멈춘 소장과 인부들이 12층 CCTV를 확인하고 있었다. 영상 속 나는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혼자 허공에 말을 하고 있었다. 내가 허공을 향해 손을 뻗자 점점 내 모습이 사라지고 있었다. 저게 뭐고? 정말 저 태훈이 아이가? 화면이 갑자기 깜빡이며 흑백으로 변했다. 그 마지막 장면에는 12층 창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과 한 여자의 실루엣이 찍혀 있었다. 그들은 카메라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그 순간 화면이 완전히 꺼져버렸다. 잠시 뒤 제보를 받고 기자들이 그곳에 모여들었다. 그렇게 철거 현장은 공사가 전면 중단이 되었다. 그리고 기자들은 현장 관계자에게 말하였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곳에서 사람이 사라져 나간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작업인부 한 명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실종된 건가요? 아니요. 그게 CCTV엔 분명히 있었는데 출입 기록도 계약서도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태훈이었습니다. 그럼 왜 CCTV에 그건 저희도 잘 모릅니다. 기자는 기사 말미에 이렇게 적었다. 누가 들어간 건진 알아도 그곳에 들어가면 다신 나오지 못한다 라는 제목이었다. 그 후로 그곳은 다시 발길이 끊겼다. 가끔 그 옆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똑같이 이야기하였다. 혹시 그거 봤어? 그 유령단지 있잖아. 밤 12시만 되면 어린아이가 엄마 하면서 찾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더라고. 아무래도 404동 1202호 말고도 또 다른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가끔 어떤 사람은 놀이터 바닥에 글씨 같은 게 적혀 있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마치 꼭 사람의 이름을 적어 놓은 것 같다고 했다나 뭐라나. 아무래도 그 404도 1202호랑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아. 그 집에 살던 아이라는 소리도 있고. 에허, 이거 무서워서 동네에 살 수가 있겠냐 이 말이야. 그렇게 사람들의 이야기는 빠른 시간 안에 퍼져나갔다. 그날 저녁 한 취객이 길을 걷다 속이 좋지 않아 오바이트를 하려고 외진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뭔 놈의 술들을 그렇게 먹이는 거야? 속 아파 죽겠네. 뭐야? 근데 여긴 어디야? 그가 들어간 곳은 유령단지 안에 있는 한 놀이터였다. 뭐야? 놀이터네? 아, 잘됐다.
잠깐 앉아서 좀 쉬었다 가야지. 그때였다. 아무도 없던 그곳에 갑자기 어린아이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 그는 말은 그렇게 하였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어 이내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을 벗어나려 하였다. 그때 그의 앞에 한 어린아이가 그를 가로막았다. 꼬마야, 넌 누구니? 어린아이는 대답 없이 그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고는 어느 한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바로 404동 1202호였다. 그때 갑자기 그곳에 불이 켜졌고 앞을 쳐다보니 그 아이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렇게 그는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로부터 며칠 뒤 철거 현장의 폐기물 더미 속에서 사진 한 장이 발견되었다. 한 명의 여자와 그 옆에 남자 둘. 그 남자는 태훈과 민수였다. 그들은 어딘지 모르는 어둠 속, 아니, 사진 속에 갇혀버렸다. 그렇게 그들은 세상에서 잊혀지고 있었다. 아직 404동 1202호와 유령단지는 남아있다. 나는 그것에 대한 진실을 알아내 보려고 한다. 나의 직업은 탐사보도 기자다. 최근 철거 예정이었던 404동 단지에서 이상한 사건이 계속 보고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호기심 반, 직업적 본능 반으로 나는 카메라와 기록 장비들을 챙겨 그곳으로 향했다. 와, 여기 완전 오사카 자체네. 이거 잘만 하면 진짜 특종 하나 나오겠는데. 좋아, 건스 한번 제대로 잡아보자고. 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남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아내고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의욕이 더 앞섰다. 그렇게 내가 단지 입구에 들어서자 그곳에는 오래된 경고문과 녹슨 철물이 나를 맞이했다. 사람들이 들어가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괴담, 그리고 새벽 3시 1202호 창문에 그림자가 나타난다는 목격담, 마지막으로 밤 12시만 되면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와 놀이터, 모랫바닥에 이름이 적힌다는 기괴한 소문들까지 그 모든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한다. 나는 탐사보도 기자다. 나는 오늘 그곳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려 유령단지라 불리는 이곳에 도착하였다. 녹슨 철문을 지나 단지 안으로 들어섰을 때 공기는 이미 죽은 듯 정적이었다. 나는 목에 걸린 카메라와 녹음기를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핸드폰 시계를 바라보았다.
시간은 새벽 1시 47분. 지금부터 404동 1202호에 대한 탐사 기록을 시작합니다. 나는 카메라와 녹음기를 작동시켰다. 바람이 불 때마다 먼지와 낙엽이 흩날렸다. 그곳의 공기는 왠지 모르게 음침함이 감돌았다. 건물 벽은 많이 갈라져 있었고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철거는 이미 멈춘 지 오래였다. 인부가 사라졌던 그날 이후 어느 누구도 이곳에 다시 들어온 적이 없다고 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태훈, 당신이 본 건 대체 뭐였을까? 그의 이름은 이제 기사에도 나오지 않는다.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진 존재. 나는 그 흔적을 찾아야만 했다. 단지 안은 기괴할 만큼 조용했다. 가끔 멀리서 고양이 웃음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나는 몸을 돌렸다. 빈 놀이터, 그네가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 옆에 모래바닥에는 무언가가 손가락으로 새겨진 듯한 글씨가 보였다. 태훈, 민수, 주연? 손가락으로 만지는 순간 모래 속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이 드러났다. 여자와 남자 둘. 바로 그 사진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사진의 뒷면에 연필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도와주세요? 순간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다. 기자님, 들리십니까? 누구시죠? 저희 좀 꺼내주세요. 노이즈가 섞인 그 목소리는 분명 태훈의 목소리였다. 나는 몸이 굳은 채 무전기를 바라보았다. 태훈 씨, 당신 어디 있어요? 걸려놔야 나갈 수 있어요. 태훈 씨, 태훈 씨. 뭐를 돌려놔야 한다는 거지? 그는 그렇게 마지막으로 그 말을 남긴 뒤 무전기는 완전히 끊겨버렸다. 일단 나는 그곳에 직접 올라가 보기로 하였다. 404동 현관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 축축한 공기, 그리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바닥에 먼지가 발끝에 들러붙었다. 12층으로 향하는 계단은 이미 많이 녹슬어져 있었다. 손전등을 비추자 벽에는 누군가 급하게 쓴 낙서들이 보였다. 12층 복도에 도착하자 복도 끝에 형광등 하나만 깜빡이고 있었다. 그곳은 빛이 꺼졌다가 켜질 때마다 그림자가 조금씩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다. 1202호 문 앞 문고리에 누런 녹이 끼어 있었고 문틈 사이로 희미한 여자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엄마가 선 그늘에
나는 조심스럽게 그곳의 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와 함께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아까 놀이터에서 본 사진이 놓여 있었다. 태훈, 민수, 그리고 알 수 없는 여자. 하나같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방 안을 둘러보니 방 한가운데는 낡은 테이블이 하나 있었다. 그 위에는 낡은 카메라가 하나 놓여 있었다. 카메라를 확인하려는 순간 갑자기 셔터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가 누른 것만 같았다. 그 순간 내 시야가 어두워졌다. 왜 그러지? 눈을 떴을 땐 나는 낯선 공간에 서 있었다. 벽도 천장도 문도 없는 암흑 같은 세상. 모든 게 어둡기만 했다. 발밑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이 깔려 있었다. 여긴 어디지? 여긴 우리가 잊혀져 버린 곳이야. 뒤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뒤를 돌아보니 태훈이 그곳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반투명하였다. 마치 카메라의 잔상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태훈씨,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린 여기에 갇힌 거야. 그날 돌려놓지 못했으니까. 자꾸 무엇을 돌려놔야 한다는 거죠? 그는 손가락으로 허공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사진 속 여자와 아이가 있었다. 여자는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붉은 빛으로 물든 얼굴, 흰자만 남은 눈동자. 그것은 사람의 형태였지만 사람이 아니었다. 그 사진을 돌려놔. 무슨 뜻이죠? 그 사진을 돌려줘. 그때 네가 가져갔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공명처럼 울렸다. 그렇게 그녀가 나를 바라보는 순간 다시 암흑이 찾아왔고 그곳엔 나와 태훈만 남아있었다. 태훈은 나를 바라보며 이야기하였다. 우린 그날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그의 눈앞에 잊혀진 기억이 스쳐갔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시절 세상을 다 가진 듯 웃던 태훈과 민수의 모습이 보였다. 그때 당시 이미 404동엔 괴소문이 돌고 있었다. 밤마다 1202호에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창문에 여자의 그림자가 비친다.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나오지 못한다. 라는 소문이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령단지라 불렸다.
야, 태훈아, 진짜로 귀신 있다니까? 민수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에이, 그거 다 헛소문이라니까. 그래도 한번 가볼까? 거기 1202호에 들어가서 사진 찍은 사람한테 치킨 사주기. 그 단순한 내기와 호기심 하나가 모든 걸 바꿔버릴 줄은 몰랐다. 그들은 손전등 하나 들고 404동으로 들어갔다. 아파트는 이미 폐허였다. 창문은 깨지고 벽에는 낙서가 가득했다. 공기에는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다. 1202호는 저기 끝이네. 민수가 먼저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안쪽에서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다. 태훈아, 들었어? 누가 있는 것 같아. 뭐? 나는 아무 소리 못 들었는데. 있긴 누가 있다 그래. 우린 둘이잖아. 민수는 소리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 순간 유리병 하나가 굴러서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민수가 속삭이듯 말하였다. 거기 누구야? 무언가를 본 듯한 민수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그때 태우는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지 순간 놀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치고 있었다. 태훈아! 그 모습에 민수도 뒤따라 나오려 했지만 안쪽에 분명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것만 같았다. 자세히 그것을 살펴보니 한 아이와 여자가 피를 흘리며 누워 있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놀라 주저앉았다. 이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도망치려던 그때 갑자기 눈앞에 암흑이 펼쳐졌다. 그리고 그날 이후 민수는 사라져버렸다. 그렇게 민수는 암흑 속에 갇혀버리게 된 것이었다. 알고 보니 아이와 여자는 그곳에 살았던 주민이었다. 그러나 남편의 빚으로 인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고 그곳에서 조용히 숨죽이며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괴한으로 인해 여자와 아이가 칼을 맞게 되었고 괴한은 비아냥대는 듯 여자와 아이의 사진을 찍어 그것을 가져가 버렸다. 그때 여자와 아이는 그곳에서 죽게 되었다. 그 후로 시간이 지나 민수와 태훈이 그곳에 가게 되었고 그 장면을 민수가 보게 된 것이었다. 사진 속 여자가 사진을 돌려놔라고 말한 이유는 왠지 알 것 같았다. 그 사진을 찍은 괴한을 찾아 그 사진의 원본을 찾아 없애고 본인들이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그 의미를 알지 못했던 태훈과 민수는 지레 겁을 먹고 도망을 치다 민수는 그 장면을 목격했다는 이유로 그곳 사진 속에 갇혀버리며 어린아이가 원혼이 되어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된 것이었다. 그 후
태훈이 철거 인부의 모습으로 다시 그곳에 오게 되었고, 아이와 여자의 원한을 풀지 못하고 그곳을 철거하려는 마음으로 인해 태훈마저 그곳에 갇히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놀이터에서 들려왔던 그 아이의 모습과 행동은 404동 1202호에 갇혀있는 자신의 엄마와 태훈과 민수, 그들의 이름을 놀이터 바닥에 새기며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꺼내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다. 그렇게 그들의 과거를 나는 보게 되었다. 그래서 자꾸 돌려놔달라고 한 거였군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여자가 눈물을 흘렸고 나는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 후로 나는 그곳에서 일어났던 살인 사건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날 그 괴한은 약에 취해 본능을 못 이겨 여자를 성추행하려다 살해를 저질렀고, 그 모습을 지켜본 아이마저 칼로 찔러버렸던 것이었다. 그러곤 약 기운 때문인지 그 사진을 찍었지만 그 죄책감에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였다. 나는 그렇게 수소문 끝에 그가 살던 집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그의 집을 뒤지던 중 낡은 수첩 속 그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그 사진을 들고 다시 그 유령단지로 향했다. 이제 다 원래대로 돌아갈 거예요. 그렇게 나는 404동 1202호에서 그 사진을 불태운 뒤 밖으로 나왔다. 그 순간 뭔가 붕괴되는 소리와 함께 건물이 이내 주저앉았다. 그 후로 며칠 뒤 그곳은 다시 철거가 진행이 된 듯 인부들이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진 속에 갇혀 있었던 태훈과 민수 또한 다시 그곳 철거 현장에 같이 있었다. 비록 모든 기록과 영상들은 삭제가 되어 세상의 비밀을 알리진 못하였지만 그들은 단 한 사람이라도 그들의 원한을 들어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형, 여긴 어쩐 일이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잠깐 들러봤어. 형, 그땐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여기 필요하실 것 같아서. 태우는 나에게 USB 하나를 건넸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고 태훈이 건넨 USB를 확인해 보았다. 그 USB 안엔 1202호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하나 들어있었다. 그 영상 속엔 당시 아파트 안에 있던 CCTV 속에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마치 그녀와 아이가 나에게 선물이라도 남기고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영상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렸고, 그렇게 사람들은 모두 안타까워하였다.
404동 1202호. 모든 진실은 1202.jpg라는 제목으로 된 그 사진 속에 남아 있었다.